저는 이 자리에서는 규제학회 회장, 현재까지 회장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이분 때문에 다 오셨을 것 같고요. 오늘 참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시작한 지가 이제 뭐 20년 정도 됐네요. 20년은 안 됐나요? 한 20년 넘죠. 20년 규제 연구회를 꾸준히 하다가 그 제일 결정적인 건 우리 그 DJ 정부 때 우리 지금 규제 개혁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가진 제도를 그 제도의 기초를 닦는데 규제연구회가 혁혁한 공을 할 때 거길 주도를 하신 분 중의 한 분으로 역할을 하셨고요. 규제연구회 초대회장, 규제학회 초대회장,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제도를 만드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까지 하시고 이제 좀 쉴 때도 됐는데 과학들을 꼭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좀 멋있는 글을 또 써주셨습니다. 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하셔가지고 이 규제 연구지에 실어주셨는데요. 이게 참 우리 읽는 것보다는 육성으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병성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콕콕 씹어서 아주. 사실은 제가 규제연구지에 글을 실은 지가 오래돼서 하나 싣고 싶어서 생각했던 글을 썼었고요. 그러고 글이 나가니까 우리 김주찬 교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연구에서 한번 발표하셨으면 좋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닌데 나섰다. 마침 또 수락을 하고 난 뒤에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계속 집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도망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피해 미칠 것 같지는 않아서 왔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이 생각되긴 하는데요. 그냥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얘기들은 꽤 많이 했는데 정작 그 규제에 대한 그 이해를 깊이 하는 이런 면에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규제의 목표가 뭐냐? 사실은 매우 엉뚱한 질문같이 들릴 수가 있는데 규제의 목표라는 게 뻔하지. 규제의 목표가 뭐냐고 왜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정책 분야하고 비교해봐도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재정정책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정책 목표가 있고 목표를 몇 프로 달성했는지를 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의 경우에는 과연 몇 프로가 목표 달성이 된 것인지에 대한 전혀 관념 자체가 없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규제마다 규제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암묵적으로 무엇을 상정하고 있느냐 하면 그
그 규제 기준대로 다 집행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우리가 익스펙트한 것에 한 60%, 70%뭐 도대체 몇 프로가 되는지 전혀 알지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정책의 목표가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 목표를 좀 더 잘 달성하자고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는 것인데 규제의 경우는 왜 그런 것이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글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저는 그 목표 관념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없게 되면 목표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제 준수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규제의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잡히지가 않으면 끝없이 규제 목표를 높여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또 특히 매우 불규칙적인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사건 사고 발생에 따라서 완전히 표류하게 되는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때그때 그 당면 이슈에 따라서 표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규제 정책 분야에 쏟아지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규제 전체의 체계를 매우 불합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규제 목표라고 할 때 그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규제 기준이 아닙니다. 규제에서 예를 들면 뭐 규제 기준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규제를 실시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기대한 효과의 몇 프로가 지금 달성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규제 목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목표를 뭐라고 내걸든지 관계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 집행 자원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배분 양상에 따라서 규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많은 의도적인 노력들이 사실은 겉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글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규제 프로그램에 과연 목표라는 게 있는 것이긴 있긴 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얘기를 할 때 목표와 이제 이상과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상이 현실이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이상을 낮춰잡는 쪽으로 우리는 현실적인 적응을 해가거든요.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지만 하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 며칠은 그렇게 작심삼일로 며칠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금방 그게 어렵다는 걸 알고 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너무 몸이 무겁고 그래서 예를 들면 7시로 7시 반으로 이렇게 땡기지 않습니까? 낮춰잡지 않습니까? 거의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일에서 보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길 때는 이상을 낮춰잡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떻게 굉장히 현명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현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은 항상 목표를 낮춰잡아가지고 거기 자기가 달성 가능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로 끌어내리고 거기서 약간의 어떤 성취를 이루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 정책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목표를 높이 잡는 쪽으로만 간다. 근데 소비자 안전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비교적 합리적인 이제 사고를 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게 되면 당신네 자식이 예를 들면 그런 피해를 입어도 그러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내 의사결정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목표를 하향 조정을 해가면서 현실과 이상 간의 그 갭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적응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되어 가는데 정부 정책 쪽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목표를 자꾸만 더 높여 잡고 현실은 거기 도저히 미칠 수가 없죠. 거기에 미치려면은 충분한 자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충분한 더 정책 노력이 기울어진다든가 해서 가까이 가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 정책에 있어서 보게 되면 항상 목표는 점점 높아지고 현실은 거의 그 상태에 머물러서 이 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놓고 서로 남 탓을 하는 서로 불만을 터뜨리고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근데 정부의 의지 없음을 탓하고 그렇다고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정부는 또 턱없이 또 높은 말도 안 되는 정책 목표를 또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 괴리는 점점 커지고 하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규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면 목표를 높이 정했을 때 실제로 규제 관료들, 규제 기관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가느냐 하는 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관련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미난 현상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이제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항상 목적을 맨 우선으로 삼고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수단을 먼저 생각을 하고 목표를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서 여기도 그래다가 또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금방 그런 예들을 무수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옷을 하나 좋은 옷을 하나 사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그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옷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죠. 지금 겨울이면 예를 들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고 너무 또 우중충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산뜻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정도 이렇게 막연한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가는데 그 이상의 목표, 그 이상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구체화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 그것이 실제로는 그럼 그것이 구체화가 되느냐? 그럼 현장에 가서 예를 들면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동대문 시장이나 가서 물건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건 요거보다 요것이 다른 요렇게 다른 거 이거 아니고 이거보다 이런 거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목표를 서치를 할 때 목표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 이용 가능한 available한 그 수단들 중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아니 목표를 포기한 것이거나 아니 목표를 대체한 것이거나 아니 목표로부터 후퇴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예컨대 내가 배우자를 골라야 된다 할 때도 뭐 막연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전혀 구체적으로 그려지진 않거든요. 사람을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봐가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부족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이게 좀 낫고 저게 좀 나으니까 이 사람이다 이렇게 고르지 완전히 이상적인 100% 만족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그냥 물론 시집 안 가는 사람도 갑자기 얘기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한인옥 교수님 자꾸 눈에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는 그런 한 교수님은 노력이 좀 부족해서 목표가 너무 높아. 네? 목표가 너무 높아.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목표가 수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단이 목표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심사 받을 때도 심사하신 이 가운데서 아마 심사하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목표가 수단을 지배하는 것이지 어떻게 수단이 목표를 지배한다고
수단이 더 우선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그건 제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고집피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용 가능한 수단을 보면서 목표를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규제 기관 내 관료들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목표를 높게 정한다 이거죠. 근데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요구를 하고 뭐 국민들의 뭐 압력과 요구가 있고 그러면 규제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규제 기관에서는 그럼 저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 가운데서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규제 목표를 높이 걸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근데 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규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이 좋긴 한데 이런 수단을 쓰려면 근데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려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장비가 너무 부족하고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규제 목표를 자꾸 간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자꾸만 어떤 사건 사고 하나 날 때마다 규제를 자꾸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규제 목표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불량하다고 얘기하는 방식의 규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령 지시형 규제가 택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를 들면 성과 기준 규제랄지 아니면 시장 유인 규제랄지 하는 것들은 준비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규제를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경제학적으로 보면 매우 불량하지만 현실적인 필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규제 관리 입장에서는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그 방식이 사실은 가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한 그런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목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규제 수단이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표는 목표대로 그냥 높아져 있는 것이고 현실은 현실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 계속 불량 규제만 나올 수밖에 없다. 불량 규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규제의 우리가 불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문제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의 입장에서도 아니 도대체 문제가 된 기업은 한둘에 불과한 것인데 왜 그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좀 더 집행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문제를 해소하고 말면 그만이지 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indiscriminate 영어로 하면요 마구잡이로 그냥 싸잡아서 모두를 다 범법자로 보면서 자꾸 규제를 만들어 대고 처벌을 강화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선량한 기업들만 계속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선량한 기업들은 무슨 규제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규제를 따르지 않을 때 자기들한테 미쳐올 여러 가지 시장의 반응이랄지 근데 소비자들의 어떤 불신이랄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문제를 일으킨 그 기업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여전히 또 문제를 일으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규제의 불합리성만 자꾸 높이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불량 규제가 많아지면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약자가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자를 잡자고 규제를 하지만 사실은 강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니면 다 피할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약자들한테만 모든 그 규제의 어떤 부담, 비용이 가중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규제의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심화되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건 사고 날 때마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목표를 자꾸만
상향 조정해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규제 개혁 아니면 규제를 증가시켜 가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노력을 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지금 현재 상태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래도 사고가 적은 편이다라고 보고 계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는 뭐 말도 아니다.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나라가 있겠냐.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데 환경이 뭐 환경, 소비자면 소비자 안전 뭐 등등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냥 영어로 state under regulation, 지금 현재 규제하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건 사고 하나 날 때마다 그거 가지고 법석을 떨면서 냄비 현상 속에서 자꾸만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규제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국민 여러분, 예를 들면 아니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뭐 할 수도 있겠고 국민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어떤 분야에 우리가 지금 규제의 질이 규제 상태 하의 질이, 그러니까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의 질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 분야는 조금 더 우리가 올리자, 한 10% 정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이 분야는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분야는 예를 들면 좀 줄이자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한 자원을 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여러 측면에서 삶의 질을 좀 더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현상 대비 X 플러스 개선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것과 유사한 방식이 규제 비용 총량제 같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뭐 정부에서도 가업적인 또 규제 개혁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듯 하면서 뭐 총량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총량제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총량제를 하려면 지금 현재 규제하 상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이 규제 총량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방어 자체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 날 때마다 야 규제 총량 때문에 느릴 수가 없다. 뭐 하나 줄이고 느려. 이런 식으로 예컨대 우리가 매우 합리적인 사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 제도를 강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별거 아닌 규제 하나 없애고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규제 하나 늘리면 개수로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약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최근에 이여구 교수가 연구에서 발표도 하고 했던 규제 비용 총량제인가요? 규제 비용 총량제 맞지? 예. 그래서 규제 비용 총량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장난질 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막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총량제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념 제가 지금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규제 비용 총량제가 지향하는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자꾸 규제를 강화하고 그것도 시류에 따라서 아니면 사건 사고에 따라서 그냥 그때 하는 이런 방식을 피하고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계획적으로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규제 체계를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논문 파워포인트 만들 대상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거 없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두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네요.